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 겨울에 쓴 돈이 1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시애틀이 대형 계약을 쐈습니다. 시애틀은 2023년 2승 차이로 지난해는 1승 차이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합니다. ERA는 리그 1위였지만 득점이 10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마감 시한 트레이드를 통해 시애틀에 왔던 저스틴 터너는 최고의 투수진을 보유한 팀이 임팩트 있는 타자 한두를 영입하지 않아 1승 차이로 PS에 가지 못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애틀로 돌아가고 싶어도 영입한 선수가 나 혼자라면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터너의 말대로 호르헤 폴랑코와 1년 700만 달러, 도노반 솔라노와 1년 350만 달러, 라우디 탈레스와 1년 150만 달러가 지난 겨울에 맺은 보장 계약의 전부였던 시애틀은 팀의 핵심 선수인 스위치 히터 포수 칼 랄리에게 6년 1억 500만 달러 계약을 쐈습니다. 계약은 4년 차인 올해부터 9년 차를 커버하며 2031년엔 2천만 달러의 자동 실행 옵션이 있습니다. 랄리는 시애틀에 남기 위해 얼마 전 보라스와 결별했습니다. 랄리는 현역 최고의 포수라 평균 연봉 1750만 달러는 저렴해 보이기도 하지만 28세부터 33세 시즌이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에 도전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2022년이 첫 풀타임 시즌인 랄리는 타율은 낮지만 27개, 30개, 3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포수 1위를 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25개 이상을 친 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 연속을 기록한 피아자 이후 최다였습니다. 또한 랄리는 2022년에 21년 만에 PS 진출을 확정지은 끝내기 홈런을 터트리는 등 클러치포를 날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더 대단한 건 수비입니다. 랄리는 포수 프레이밍에서 패트릭 베일리에 이어 지난해 2위를 했고 32개의 도루를 막아낸 것도 윌 스미스와 공동 1위였습니다. 랄리는 지난해 처음으로 골드글러브를 따냈고 시애틀 선수로는 처음으로 플래티넘 글러브를 차지했습니다. 승리 기여도 5.4 또한 윌리엄 콘트레라스와 함께 포수 공동 1위였습니다. MVP 투표에서도 2년 연속으로 표를 받은 랄리는 클럽하우스의 리더이기 때문에 시애틀 팬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운 계약입니다. 닌텐도 미국 회장이 구단주였을 때 사사키와 이치로를 영입해 일본 선수들의 원픽 구단이 된 시애틀은 랜디 존슨, 켄 그리피 주니어,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떠나보내긴 했지만 돈을 안 쓰는 구단은 아니었습니다. 시애틀은 2014년 카노에게 2억 4천만 달러 계약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치로의 데뷔 첫 해이자 116승을 따낸 2001년을 마지막으로 21년 동안 PS 진출에 실패하면서 시애틀에서만 15년을 뛴 킹 펠릭스는 PS 경험 없이 은퇴합니다. 반면 2016년에 매입한 현재 구단주는 훌리오 로드리게스를 13년 2억 1천만 달러에 잡은 것 말고는 시장을 흔드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애틀 역대 계약 순위는 1위가 2억 4천만 달러인 카노, 2위가 2억 1천만 달러인 훌리오, 3위가 1억 7,500만 달러 계약이었던 킹 펠릭스, 4위가 1억 1,500만 달러인 로비레이, 5위가 1억 800만 달러인 루이스 카스티오, 6위가 1억 500만 달러인 랄리입니다. 시애틀은 1억 8,200만 달러의 CBT가 볼티모어와 함께 15위권으로 올랐습니다. 커비가 부상으로 잠시 빠져 있지만 길버트, 카스티오, 커비, 브라이스 밀러, 브라이언 우의 올해 연봉이 3,800만 달러일 정도로 선발진이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고 2027년까지 함께 뛸 수 있는 시애틀은 콜로라도와 반대로 홈구장이 타자들의 무덤인 게 고민입니다. 시애틀 T-모바일 파크는 홈런 팩터는 19위지만 전체 파크 팩터는 페코파크, 트로피카나 필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꼴찌입니다. 시애틀은 2023년 시즌 후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일까봐 겁나 테오스카를 그냥 풀어줬는데 OPS가 홈 643, 원정 830이었던 테오스카는 지난해 다저스에서 840을 기록했습니다. 오라클 파크를 쓰는 자이언츠처럼 홈구장에서 득점을 올리는 방식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지만 로블레스, 훌리오, 랄리, 아로사레나, 레일리, 폴랑코, 텔레스의 타선은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L 서부지구는 전력이 독보적인 팀이 없어 시애틀, 텍사스, 휴스턴 중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입니다.
조던 몽고메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단주의 뒷목을 잡게 했습니다. 지난해 보라스미아 4인방이 됐다가 디벡스와 옵트아웃이 있는 2년 4,75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몽고메리는 보라스에 버티기 때문에 보스턴과 계약이 날아갔다며 보라스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스넬이 나서 어차피 결정을 하는 건 너였는데 보라스 탓을 하는 건 웃기다며 몽고메리를 저격합니다. FA 제수에 나선 4명은 스넬과 체프먼이 대성공을 하고 벨린저는 성공은 못했어도 대실패는 아니었던 반면 몽고메리는 8승 7패 6.23을 기록하고 음수를 찍게 됩니다. 켄 캔드릭 디벡스 구단주는 몽고메리와 계약은 끔찍한 실수였고 그 결정을 한 건 자기 자신이라며 이례적으로 선수를 비판합니다. 지난 겨울 디벡스는 몽고메리를 팔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선발 자리를 따내지 못한 몽고메리는 오늘 토미존 진단을 받아 결국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2년 계약을 마치게 됐습니다. 디벡스는 빅마켓이 아닌데도 2억 2천만 달러의 CBT가 11위일 만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접촉부터 계약까지 5시간이 걸린 그레인키와 번가너, 코빈 번스 등 한 번 꽂히면 너무 과감해지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 팀입니다. 물론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에인절스는 시범 경기에서 크게 부진했던 미키 모니악에 대해 방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인절스는 2022년 마감 시한 때 신더가드를 주고 필리스에서 데려왔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에인절스는 트라웃을 우익수로 보내고 조 아델에게 중견수를 주면서 중견수 수비가 좋은 모니악에게 뒤를 받치게 할 걸로 보였습니다. 모니악은 연봉 중재를 통해 확정된 200만 달러 중 6분의 1인 33만 달러만 받고 에인절스를 나오게 됐습니다. 에인절스가 기회를 주는 선수는 지난해 더블A와 올해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루이스 가르시아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에서 데려온 매튜 루고입니다. 모니악의 실패로 2016년 상위 픽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통산 승리 기여도로 보면 1순위 모니악은 0.9, 멕시코 팀과 계약한 2순위 센젤은 마이너스 3.1, 3순위 이안 앤더슨은 3.7, 4순위 라일리 파인트는 마이너스 0.4, 5순위 코리 레이는 0.0 등 성공한 선수가 없습니다. 반면 1년 전인 2015년은 스완슨, 브래그먼, 터커가 상위 5명에 있습니다. 이로써 2016년 1라운더 중 가장 성공한 선수는 현재까지는 다저스가 32순위로 뽑은 윌 스미스입니다. 팔꿈치에 문제가 생긴 제러드 존스는 다행히 수술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6주간 투구 금지이기 때문에 복귀는 많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휴스턴은 터커의 유산인 캠 스미스를 개막 전 우익수로 냅니다. 파이프라인 59위인 스미스는 시범 경기에서 대활약을 했습니다. 텍사스는 얼마 전 DFA 했지만 클레임이 들어오지 않은 데인 더닝의 계약을 마이너로 이관하고 시범 경기에서 부진한 카터도 마이너로 내려보냈습니다. 텍사스는 결국 쿠마로코와 잭 라이터를 선발진에 넣고 시작합니다. 선발 순서는 이볼디, 라이터, 말리, 디그롬, 로커순입니다. 라이터는 2순위, 로커는 3순위 지명자지만 라이터는 재구 문제가 심각하고 로커는 토미존 수술을 받아 아직 기여한 게 없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다저스는 트럼프를 만나러 백악관에 갑니다. 미국에서 우승팀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건 관례이지만 로버츠 감독은 트럼프 일기 때 보이콧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